김동섭의 인사이트, MTNW 김동섭 전략가의 시장에 대한 비유 듣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욕 증시 흐름도 좀 봐주시고요. 국내에서는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환율, 원달러 환율이 어제 6원 올랐나요? 1150대 후반까지 올라와서 불안. 이게 외국인들하고 좀 연동성이 있는 건지 외환시장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미국 시장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렸어요.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잭슨 미팅이 있습니다. 이 잭슨 미팅은 항상 정책의 변화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제시했던 2%를 넘어서서 5%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완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뭐 테이퍼링이 늦어지냐 빨라지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 쓰면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좀 장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고용이든 상관없이 벌써 연준에서는 2023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부의장인 경우에는 클라리다라는 그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초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그때 된다 하면 그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시간은 내년도 한 해 하고요.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년 4개월이죠. 근데 테이퍼링을 빡빡하게 빠르게 한다면 약 10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느슨하게 한다면 1년 6개월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상으로 봤을 때 벌써 테이퍼링은 진행되는 게 낫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빡빡하게 해서 긴축 발작을 일으키는 게 좋을까요? 약간 유연하게 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좋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은 늦춰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2023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 같이 하지 않나,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않나는 늦춰져 봐야 시간은 한 달, 두 달뿐이 안 됩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 내에서는요, 9월에 금리 인플레이션을 하자, 저희 테이퍼링을 하자, 그 다음에 10월에 테이퍼링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9월, 10월이 둘 중에 하나라죠. 그럼 잭슨 미팅이 이유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완화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좀 테이퍼링 늦어질 것 같아, 이래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사실은 전월 대비로 거의 같고 또 전년 대비로도 같은 상황. 그래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어요. 5.4%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정점을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 정점을 아마 안 지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테이퍼링이 다가온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시장도 괜히 버티려고 했나? 근데 사실 어저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1조 달러가 인프라 투자가 해결됐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 쪽으로 한 3조 5천억 달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일부 가결이 됐어요. 상원에서. 그래서 이제 본 게임으로 3.5달러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다. 이게 아마 시장을 받쳤을 거다.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통화정책이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정정책이 시장에 들어서면서 그 유동성이 덜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 통화정책의 유동성 회수가 시작이 돼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차이는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고 재정정책의 파급효과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다우는 지금 그냥 그 자리입니다. 약간 고점이 높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1, 2, 3 연장선에 그대로 갇혀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스닥은 역시 마찬가지죠. 1, 2, 3 안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그것이 추세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앵커님 원달러 말씀하셨는데 이 원달러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157원인데 이 1157원은 약 3주 전의 꼭지점입니다. 그 자리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근데 원달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배열을 가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했죠.
일봉에서는 정배열이 나는데 주봉에서는 정배열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정배열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상으로는 일단 의문 안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외국인들은 원달러가 상승할 때는 환차익을 위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난번 들어온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로 대비한다면 사실 원달러는 계속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원달러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다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배열이 안 들어왔죠. 그러나 5주선이 60주선을 관통했죠. 그럼 20주선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20주선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20주 전에 저점이 빠져나가든지 5주 후에 3, 4주 후에 빠져나가든지 치고 가서 고점을 높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20주는 약 3, 4주가 지나면 20주선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골드 크로스가 나려면 원달러가 올라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문으로 진입해서 의문 상단선까지는 밀고 올라갈 소지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달러의 새로운 시세가 나올 거다. 반대로 생각하면 위험자산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원달러 연결해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요. 5년 내에 최저치입니다. 30%가 붕괴가 됐어요. 이거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주가가 저점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럼 시가총액도 비중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비중이 30%를 밑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언제부터 팔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작년 저는 2월 1일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외국인이 팔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1월 달부터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했더니 외국인들이 어저께까지 약 47조를 팔았어요. 47조 7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110조를 사고요. 기관이 64조를 팔아요. 그럼 외국인은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산 때가 언제냐면 11월 1일부터 1월 11일까지 정확하게 10주를 샀어요. 그때 얼마 샀냐면 3조 5천억. 그러면 전체 금액의 매도 금액의 약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시장을 얼마로 올리냐면 1000포인트를 올렸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때 주 종목이 뭐였냐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56,000원대부터 96,000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날아갔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귀환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1992년도에 처음 알기 시작했고 96년도부터 조금씩 하다가 2000년 들어가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을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봤을 때 외국인이 이렇게 장기간 주식을 판 적은 없어요. 한번 되돌아보시면 분은 되돌아보셔도 됩니다. 장기간 팔아봐야 60일, 맥스 60일, 45일 이 이상은 거래일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2년, 긴 기간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엊그저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주가를 막 땡기는 모습이 지난주 월화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매도가 나왔어요. 그게 삼성전자였어요. 그때 아마 제가 삼성전자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쇼커버링을 조금 친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 전에 혹시 그 가석방이 확정되면은 공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것이 그 물량을 그러니까 끄집어내기 위해서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쇼커버링으로 미리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그 가격이 딱 공매도 가격이었거든요. 5월 초.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이 그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78,400원이 제일 중요한 가격인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들어가 있으면 양호 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다? 이것도 되게 희한한 거죠. 그죠? 결국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수급을 좀 볼게요. 삼성전자 수급을 보시면 어저께 1,300만 주, 오늘 600만 주 팔았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삼성에 집중되고 있는 거고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시가총액 30% 정도가 밑도는 것이 되돌릴 수 있는 귀환의 어떤 기회다라기보다는 뭔가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접근하는 게 더 정직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 전략 김동섭 전략가님 말씀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3포인트, 코스닥은 5포인트 소폭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만기일 영향은 한 이틀 좀 미리 받았다. 그래서 오늘 그 만기이긴 합니다만
종가를 확인하긴 해야겠지만 충격은 많지 않을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예, 시장 공감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